법원 결정이 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지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정해진 면접 교섭일에 와서 민호를 만나는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점점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민호야, 엄마가 새 집을 구했어. 같이 가서 살자. 엄마, 저는 할머니랑 이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왜? 엄마가 싫어? 싫은 건 아닌데. 여기가 좋아요. 민호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개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연아, 면접 교섭은 민호를 만나는 거지.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계속 저와 민호를 떼어놓으려고 하시네요. 법원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라는 거야. 지연의 행동은 갈수록 과격해졌다. 어느 날은 민호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 민호야, 엄마랑 놀이공원 가자. 엄마,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괜찮아, 민호야. 할머니랑 이모가 응원하고 있어. 민호가 무대에 올라가서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했다.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정성스럽고 진심이 담긴 연주였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은주가 내 손을 잡았다.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발표회가 끝나고 민호가 달려왔다. 할머니, 이모 어땠어요? 최고였어. 우리는 민호를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를 사고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민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은주와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민호가. 그러게. 처음엔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는데, 어머니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나도, 네, 더 강해지셨어요. 그리고 더 행복해 보이세요. 은주의 말을 듣고 생각해 봤다. 정말 그랬다. 태수를 잃었을 때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해시태그 11장. 지연의 변화. 민호와 함께 새 집에서 산 지 1년이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머니, 민호 근황이 궁금해서 잘 지내고 있나요? 전화 너머 지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많이 달랐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웠다. 잘 지내고 있어. 피아노도 배우고 새 학교에도 잘 적응했고. 피아노를요? 민호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었나요? 응. 지난번 발표회도 나갔어. 그렇구나. 저는 몰랐네요. 지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다. 지연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상담 치료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민호에게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그래도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다행이야. 어머니, 혹시 언젠가 민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다. 그건 민호가 준비되었을 때 결정해야 할 문제야. 네, 알겠어요.
저도 더 준비하겠어요. 몇 달 후 지연이 정식으로 면접 교섭 재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부였다. 상담사 동석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만나는 것이었다. 김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지연의 변화가 진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 민호 의견도 들어봐야죠. 민호야, 엄마를 만나고 싶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무서우면 언제든 할머니나 이모에게 말하면 돼. 그러면 바로 도와줄게. 엄마가 화내면요? 상담사 선생님이 같이 계실 거야. 그래서 엄마도 화내지 못할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만나볼게요. 첫 만남은 아동상담센터에서 이뤄졌다. 상담사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연과 민호가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민호야, 많이 컸구나. 네. 민호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엄마가 예전에 많이 화냈지? 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연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제 화내지 않을 거예요? 노력할게. 상담 선생님한테 화내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 민호와 지연의 대화를 지켜보는 상담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연 씨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민호도 생각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했다. 단계적으로 접촉 시간을 늘려가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지연과 민호는 한 달에 2번씩 만났다. 처음엔 1시간, 그 다음엔 2시간,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놀라운 것은 지연이 정말 변했다는 점이었다.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민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말을 차분히 듣고 관심을 보였다. 민호야, 피아노 치는 거 들어보고 싶어? 정말요? 그럼 엄마한테 들려줄래? 민호가 센터에 있는 피아노로 짧은 곡을 연주했다. 지연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다. 우와, 우리 민호가 이렇게 잘 치는구나. 할머니랑 이모가 피아노 사주셨어요. 그랬구나. 할머니랑 이모가 민호를 정말 잘 돌봐주시는구나. 지연이 더 이상 은주와 나를 적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워했다. 6개월 후 상담사가 최종 평가를 내렸다. 지연 씨의 변화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자유로운 형태의 면접 교섭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혹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제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연 씨가 진정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연에게 좀 더 자유로운 면접 교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시태그 12장 완전한 가족. 지연과의 관계가 안정화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지연은 주말에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지연이 더 이상 양육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어머니, 민호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네. 저보다 어머니와 은주 씨가 민호를 더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지연의 이런 변화는 정말 의외였다. 저는, 저는 그냥 민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라는 자격으로 민호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지연이 진심으로 민호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지연아, 너도 민호의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려고 해요. 무리하지 않고. 그 무렵 민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할머니, 저 동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동생? 네. 친구들은 다 형이나 누나가 있어요. 저도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이 나왔다. 민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원한다는 게 신기했다. 동생은 어떻게 생기는 건데? 입양하면 되잖아요. 민호의 순수한 발상에 은주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입양? 네. 이모처럼 입양하면 되잖아요. 이모도 어릴 때 입양됐다가 돌아오셨잖아요. 민호의 말을 듣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봤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가 물었다. 글쎄, 우리 나이에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형이라는 역할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민호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새로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달 후, 우리는 정말로 입양을 결심했다. 5살 여자아이였다.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지내던 아이였는데, 민호와 비슷한 처지였다. 언니야, 나는 민호야. 우리 이제 가족이야. 민호가 새로운 동생을 반갑게 맞았다. 오빠, 진짜 오빠예요? 응, 진짜 오빠야. 소희라는 이름의 새 가족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민호는 정말 좋은 오빠가 되었다. 소희를 잘 챙겨주고 피아노도 가르쳐 줬다. 소희야, 이렇게 치는 거야. 오빠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민호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태수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했다. 지연도 소희를 예쁘게 봐줬다. 소희야, 안녕? 나는 민호 엄마야. 안녕하세요. 소희는 조금 수줍어했지만 곧 지연과도 친해졌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완전해졌다. 나와 은주, 민호와 소혜,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지연까지. 해시태그 에필로그. 태수의 유언이 이루어진 날. 민호가 12살이 되던 해 봄, 우리는 태수의 3주기를 맞았다. 성묘를 다녀온 후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할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가 태수의 사진에 말했다. 소희도 피아노 배우고 있고 저는 중학생이 됐어요. 소희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손자예요. 가슴이 뭉클했다. 태수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그날 밤 나는 태수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3년 전 그가 남긴 마지막 부탁들.
순자야, 민호를 지켜줘. 민호가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거든. 지연이한테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자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게 이루어졌다. 민호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고, 진정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지연도 변했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이뤘다. 여보, 해냈어. 사진 속의 태수에게 말했다. 민호 잘 키우고 있어. 소희라는 딸도 생겼어. 은주도 돌아왔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 그때 민호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태수가 좋아했던 그리운 금강산이었다.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소희도 옆에 앉아서 함께 연주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내 손 연주였다. 은주가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정말 기뻐하실 거야. 나는 40년 만에 돌아온 딸,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 손자, 새로 우리 가족이 된 손녀, 그리고 변화한 며느리까지 모든 것에 감사했다. 태수의 유언은 단순히 민호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큰 것을 얻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돈이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상실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민호와 소희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나는 태수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다. 여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 정말 고마워.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줘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 태수의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사랑은 기록으로 남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새로운 사랑으로 꽃핀다는 것을. 태수가 남긴 유언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